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유,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좀 그랬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4% 넘게 빠지고. 근데 제가 87년에 MBA 2년 차일 때 블랙 먼데이가 터졌는데 하루에 17% 주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예. 그때 제가 3살인가 2살이어서. 1987년인가요? 예. 1987년. 예, 블랙 먼데이. 그때 저희는 정말 기어다니고 있을 때. 그렇죠. 예, 이제 기저귀 풀고 조금씩 뛰어다니면서 그럴 근데 텐데. 뭐 시장이 한 6개월 사이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때처럼 뭐 두 자릿수로 하루에 빠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제 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으로 저희 또 시장 한번 같이 또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뭐 것 같습니다. 업종 종목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해서 최근 대세는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가 이제 대세지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모건 스탠리 CEO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계속 경기 침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의 의견을 또 저희가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게 은행은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 모든 사람을 다 상대로 장사를 하잖아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런데 여기 하여간 어떻게 보면 월가의 주요 은행, 5대 은행 중에 두 군데가 아주 강하게 경기 침체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있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그게 결국 S&P 지수 목표 주가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자료 먼저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제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이제 뭐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그 넷플릭스 아주 그 바라는 진짜 아주 컨텐츠를 많이 하시는 그 작가님 노가영 작가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저 관점에서 넷플릭스에 2억 명, 2억 2천 명의 유저가 뭐 순증했느냐 안 했는지 하지만 결국 이 회사의 가치는 그 IP 가치인데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한국에서 찍었어도 우리가 제작했어도 IP는 다 넷플릭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서 이거 너무 이 그 넷플릭스를 이러한 그 IP가 가치를 좀 과소평가하는 건 되게 나중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고 뭐 재미있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뭐 부동산 뭐 가격이 오르고 그거는 저는 별로 큰 건 관심은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도시계획 전문가 그러니까 매경의 부동산 차장이세요. 여기가 큰 책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서울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용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입법부, 그다음에 사법부 다 수장이 다 용산구에 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산 공원이 개발이 되면 센트럴 파크만큼 크답니다. 여기가.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수십 년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잘 하면 이 여의도, 강남, 광화문의 중심축에 딱 용산이 있는데 큰 사회 경제적인 변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때문에 이 게스트를 모신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변화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사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제가 미국 그 이번 며칠 후에 떠나서 게스트 두 분을 모셔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그 임진우 박사라고 이제 우리 미래 자동차로 가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중요해지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같이.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하단은 자동차를 그 구동하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표준이 정해졌고 독일계 중심으로 해서 뭐 현대차, 일본들도 미국도 다 들어가 있고 상단에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시켰지만 애플,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자기네가 이걸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기존 업체들이 여기 이제 임진호 박사가 창업을 한 그리메이스라는데 여기랑 해서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좀 성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의 모빌리티에 관한 그
관한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다른 그 작가님은 이제 SK 하이닉스에 오래 근무하셨던 그 작가님인데 꽤 유명하세요. 예. 유튜브 딴 데도 좀 나오시고 그래요. 정인성 작가님과 국내 해외 미국 반도체 관련된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찍어서 아마 이거 1, 2주 사이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예, 정인성 작가님은 예전에 또 글로벌 라이브 한번 맞아요. 나오고 제가 그렇죠. 나와주셨었죠. 뭐 지식이 폭이 상당히 넓고 또 예. 재미있게 똑똑 튀는 약간 천재성이 약간 있는. 뭐 천재성이 아니라 약간 그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보면. 예, 뭐 비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실제 예. 제가 섭외해서 모셨지만 어, 책을 또 이제 재미있게 네. 그 잘 쓰셔서 그 책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저 조율 라인업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이제 시장이 이래도 또 이 기본기 공부는 그렇죠. 또 계속 해야 예, 되니까. 공부를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저희 또 가상 자산에 대해서 한번 또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잠깐 그 해주시면 우리가 그 월가 뭐 방송이나 언론 인터넷을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이란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게 커피출레이션, 항복, 백기를 든다는 예, 표현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출레이션이 오면 주가가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견디지 못한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던지고 거기가 이제 거래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바닥을 찍는 건데 아직은 우리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 항복의 그 조짐은 안 나타나고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이 1월 3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지만 이미 작년 4분기에 그 돈을 못 버는 미래 성장성에 근거한 그 IT 종목들, 뭐 리비안, 루시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IT 기업으로 봐야 되죠. 펠로톤, 그다음에 한국 기업이죠. 미국에 상장된 쿠팡 이런 게 한 8, 90% 빠졌죠. 그래서 이미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항복이 백기가 이미 일어났고, 예. 근데 이제 메인 빅테크나 이런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가상 자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지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어요. 제가 우리 신촌에 있는 학생들 봐도 한 30에서 50%는 가상자산을 실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같은 데는 실제 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가상자산을 예. 투자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도 젊은 20, 30대는 가상자산의 금액이 작아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 가상 자산이라면 이제 암호화폐 그렇죠. 크립토. 쪽으로, 네, 크립토죠. 그래서 예. 그 이것을 뭐 그냥 이거는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우리가 제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그 태도를 우리가 놓고 보고 시장을 평가할 때, 근데 이제 가상자산에서는 이제 항복의 조짐이 예. 보이고 최근에 보면 뭐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지금 2만 달러 예. 수준까지 빠졌고 오늘도 아까 오전에는 10% 추가로 더 빠졌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바이낸스 세계 최대 그 거래소에서 환매가 일부 좀 몇 시간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크립토 관련돼서 이제 랜딩을 해주는 셀시어스 같은 데가 이제 환매를 중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이제 뭐 소송이 나중에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제대로 유가증권으로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근데 그걸 차지하고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가상자산에서는 지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랑 차이는 가상자산이 이제 보통 투자가들의 어떤 재산 중에 하나 투자 대상으로 들어왔고 여기서는 항복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요즘에 뭐 사실 너무 좀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가상자산에. 예. 예. 그래서 이걸 또 지금 국면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가상자산은 평가하기가 되게 그러니까요.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나마 비트코인이 이제 그 어떤 투자 매력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고 유동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을 너무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행태적인 비헤이비어 관점에서 투자가들이 어떤 자산을 투자하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항복, 커피출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하여간 중요한 그 사인을 일단 보면 네. 하여간 이 항복 바닥권의 초기에는 확실히 진입한 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에 많은 월가 의견들이 이제 리세션이 내년에 많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많은 이제 설문조사도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많이 이제 투표를 좀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예. 타임즈가 그 시카고 대학교와 같이 해서 이제 IGM 그 서베이를 했는데 네. 한 50명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이들이 한 70%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그 서베이가 진행된 기간이 인플레 데이터가 발표된 지난주 금요일 날 전에 마감을 했으니까 그것의 영향을 받기도 전에 이미 경기 침체를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면 그 퍼센티지가 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거의 뭐 대세가 이번 주에 0.75%를 올리고 7월도 그렇고 심지어 뭐 9월에도 그러니까 이제 0.75를 3번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최근에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0.5, 0.5, 0.25에서 1.25였는데 0.75 곱하기 3을 하면 2.25니까 예. 1% 포인트를 더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0.5이냐 0.75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금리를 올려야지 물가가 잡힐까 말까. 근데 잡힐지 안 잡힐지는 실제 모르고 네. 이제 그런 그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그 올라가는 상승의 폭 그게 중요하지. 이번 주가 뭐 0.5, 0.75이냐는 큰 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JP 모건, 고먼삭스 이런 데가 이제 다 0.75를 이번 주에 예상을 한다고. 예. 예. 저번에 그 파우 의장님이 이제 0.5, 0.5 이제 이렇게 6월, 7월 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0.75는 우리의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 이거 뭐 데스크에 올라와 있는 그런 계획되어 사항이 있지 아니다. 않다는 계획되어 있지 얘기였죠. 않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예를 들면 0.75를 올릴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뭐 어떻게? 지금 상당히 예. 높죠.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그 문제는 이제 예. 신뢰가 이번에 좀 더 금이 간 게 좋게 얘기하면 시장과 교감을 하지만 시장을 따라가는 정책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세팅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입장이어서 본인이 아니면 이제 연준 이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끌려가니까 이제 그게 문제여서 오히려 본인이 신뢰가 좀 이번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예. 매파들이 좀 그 주도를 해서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예, 예. 예. 최근 뭐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건 스탠리 CEO 그 제임스 고먼 이분이 인지도는 낮은데 네. 솔직히 우리가 뭐 5대 미국의 그 투자은행 월가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에 가장 경영 성과가 지난 5년 동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고먼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뭐 그 제이미 다이먼드나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머니헨 이런 사람을 더 친밀하지만 실질적인 경영 성과는 이 사람이 더 좋다. 그래서 뭐 소매 금융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WM이 뭐 미국에서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워낙 뭐 그렇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인사이트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가 이제 어제 무슨 컨퍼런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totally relaxed. 나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 경기를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쪽에 그 상당히 건실하고 지출도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물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과거 30%에서 50%로 높였지만 네. 너무 경기 침체를 그 우리 과잉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예를 들면 수석 전략가가 뭐 마이클 윌슨 같은 이 사람이 나는 지수가 이제 3,40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예,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CEO가 나는 경기 침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이 좀 당연하지. 둘은 다른 일을 하는 다른 거니까. 아예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 예. 트레이딩 헤드가 CEO가 연락 오면 자기한테 내려오라 그래요. 자기 데스크를 못 떠니까 내가 CEO를 만나러 가면 나는 나의 리스크가 노출이 되니까 CEO가 내려와서 나랑 얘기하자. 왜냐면 전문가에 대해서 존중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 기업 리서치 문화가, 의견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서 예. CEO가 미리
볼 수도 없고 예. 볼 이유도 없고 그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게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그 충분히. 당연히 다르 당연히, 독립적인 뭐 같을 수도 있죠. 그거는 우연인 거고 예. 틀릴 가능성이 높고 아. 그걸 코디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도 그래도 괜찮은 데들은 네네. 사장이 리서치에 관여를 안 해야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에도 한 달 전쯤 그 CEO인 브라이언 모니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소매 장사를 제일 크게 예. 그 넓게 하는 데인데 5월 달도 그 신용카드 매출이 아주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CFO가 소비자들의 그 재정이 아주 건전하고 지출이 양호하다. 그래서 6월에도 현재 그 소비자 그 지출이 9%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예를 든 게 소비자들이 진짜 돈이 많다. 가령 한 예로 코로나 이전에 한 $1,000에서 $2,500 현금이 있던 계좌에 네. 어떤 그 소매금융 고객이 그 금액이 지금 한 7배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한 뭐 10,000불 정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금이 풍부하게 있어서 그것을 꺼내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경기 침체 걱정도 하고 지금 시장의 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또 다른 의견도 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은행의 경영을 하고 매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보는 CEO, CFO들의 의견이니까 네. 또 의미가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뭐 경기와 어떤 기업 이익적인 부분에 또 어떤 사이클, 예, 그런 부분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을 반영을 하죠. 그래서 기업 이익은 우상향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데 특히 우상향을 하는데 이 경기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이 붐 앤 버스트 사이클 뭐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예. 금융 시장은 그거보다 진폭이 더 커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투자 심리가 이제 가해져서 그래서 뭐 greed and fear라고 장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탐욕이 돼서 레버리지를 하고 예. fear 지금 같은 국면에는 안 좋은 것보다 더 사람들 심리가 이제 위축이 돼서 이제 그런 국면이다. 왜 이렇게 하루에 주가가 4%뭐 일부 종목은 뭐 그러니까요. 7, 8%씩 빠지나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매크로를 가장 잘 보는데 오피니언 리더가 브리지워터라는 이제 글로벌 매크로 헤지 펀드의 지존이에요. 네. 커네티컷에 있고 40년 이상의 가장 뭐 장기 경영 그 펀드 성과가 뛰어나고 근데 이제 여기가 몇 달째 주장을 한 게 인플레이션은 하여간 페드가 웬만큼 노력해서 절대로 안 내려온다. 스티키해서 금리 웬만큼 올려서는 뭐 터무니없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예. 페드가 목표하는 2%의 인플레를 잡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금리를 올려야 돼서 그 정도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금리인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co-CIO인 그 법 프린스가 얘기를 했던 건데 제 느낌에는 한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기준금리 한 3에서 3.5 정도 예. 간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4 얘기 나오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려야지 경기가 잡힌다. 인플레가 잡힌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5%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은 부실화가 엄청나게 돼서 예. 그 선택은 연준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인플레도 못 잡고 예. 그래서 어중중한 상황이 돼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장기간 동안. 네, 그래서 예. 여기가 실제 뭐 채권이 한 10몇 프로 빠지고 주식시장이 20몇 프로 빠졌지만 여기는 NAV가 올해 26% 올라갔어요. 진짜 이럴 때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데 아마
전 세계 주식, 뭐 이게 뭐 애플을 사고 팔고 그런 데 아니죠.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을 전체를 다 팔거나 이머징 마켓 주식을 팔고 이제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전략으로 아마 주식을 많이 공매도를 했고 채권 특히 이제 하이힐드 번드 같은 걸 많이 공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 그 홈페이지 가면 리서치를 많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로 그 서브스크라이브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자기한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좀 기술적이어서 어려운 면도 있지만 뭐 미국 투자 관심 많고 영어로 자료 보는 게 좀 편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26% 상승하면은 뭐 거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올해 같은 저기 장에서도 훌륭하죠. 가능한 숫자긴 하네요. 저기 또 올해 같은 날. 에너지주가 많은 것 왜냐하면 같은데. 뭐 주식하고 채권이 평균 뭐 한 20% 정도 빠졌는데 레버리지에서 공매도를 치면 이 정도 나오죠. 예. 예. 그리고 보통 20%는 이제 성과수수료 뺀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펀드는 한 35% 벌었다는 얘기죠. 와. 네. 참. 요즘에 이제 뭐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교수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께 좀 복귀하는 그런 부분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S&P 기준으로 한 22% 나스닥 예. 30% 빠졌는데 우리가 좀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는 웬만하다고 아직까지는 그러고 기업이익은 뭐 아직은 크게 타격은 없는데 물론 타겟이나 이런 월마트 같은데 좀 쇼크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웬만한데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한번 하자. 복귀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했던 걸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2021년 한 연말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2022년 금년의 전망을 골드만은 여전히 계속 좋게 봤었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2022년에 하락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금리를 올리면 퍼가 그 당시에 22배였는데 예. 작년 11월 달에 이것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퍼가 내려온다. 그래서 그게 되게 맞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4월에 했던 얘기가 그것이 계속 가속화가 되는 과정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4월에 우리 S&P가 한 4,400일 때 했던 얘기가 네. 미국 기업 이익은 증가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퍼가 작년 연말에 22배에서 한 18배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if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곱하면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EPS랑 퍼를 곱한 거니까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가정이 들어간 거죠. 이익 증가율이 없고 퍼가 한 18배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S&P가 3,800인데 이미 요게 좀 깨졌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4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6개월을 보면 매크로가 좀 변화가 있고 그러지만 아직 기업 이익은 크게 애널리스트들이 건드리지 않았는데 네. 순전히 퍼가 22배에서 지금 이제 16배까지 그러니까요.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주가 하락의 전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업 이익이 진짜 하향 조정이 안 되는지 퍼가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는지 유지되는지 그게 가장 큰 변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길게 한 우리가 뭐 한 30-40년 이상 본 S&P의 그 퍼의 추세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퍼가 한 15배, 16배. 그게 이제 미국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그걸로 지금 회귀 중이죠. 제가 뭐 말씀드리면 그때 S&P가 4,300, 400 엄청 좋았을 때 그렇죠. 그때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뭐 지금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너무 교수님 너무 짜게 보셨다.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정말 제가 뭐 잘 모르지만 3,800 안 갈 것 같은데 이랬는데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정말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또 이렇게 또 흘러가는구나. 뭐 시장 오래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정말 가다가 맞추기도 합니다. 완전히 제가 교수님을 완전 신적으로 존중하기로 말씀해. 그래서 이제 다음 요 차트가 되게 예. 재미있는데 그 제가 지인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이머징 마켓, 중국의 과거 25년 동안 퍼의 밴드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퍼가 어느 레인지에서 움직였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미국 시장만 이제 보면 퍼가 한 10배에서 한 24배 사이에 움직였고 그 과거 25년의 평균이
16.8배 여기 이제 보면 그 보라색 밑에 16.8배 근데 요 그림이 한 3주 전에 그린 거니까 그 당시엔 퍼가 17.5배였는데 이제 16배로 내려왔죠. 하지만 이제 16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착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16배의 가정은 올해 기업이익이 한 그래도 10%는 증가한다고 월가 애널리스트 아직도 보고 있는데 올해 이익이 아마 감익은 아니어도 증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분모를 깎으면 실제 퍼는 18에서 19배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는 16배라고 하지만 실제 EPS가 10% 증가할 가능성은 없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18.5배, 19배라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안타깝지만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골드만 표를 제가 이제 보기가 쉬워서 이제 계속 갖고 오는데 컨센서스를 보면 한두 달 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EPS 증가율이 10%, 내년이 9%여서 이게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퍼가 16배, 17배가 아니고 18배, 19배이니까 우리가 진짜 경기 침체가 있어서 S&P 지수의 EPS가 한 200에서 210달러, 지금 230달러 하는데 이제 뭐 한 10% 정도 내려가고 펄을 한 15배 정도 잡으면 주가가 한 3,400 정도 나옵니다. 3,400. 지금으로부터 한 10%더 빠지는 거.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가 바닥을 지나고 나면 알지만 딱 집어서 그때 사는 게 신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좋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좀 기다리시는 게 조금 잊어먹고 계시는 게 낫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만약에 3,400, 500 정도까지의 한 10% 정도 하락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고 나서 이 반등을 이제 조금 바닥을 이제 다지고 뭐 반등을 하는 그 구간의 어떤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없으면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2008년은 주가 하락이 거의 1년 반 지속이 됐어요. 그때는 미국 시스템이 진짜 붕괴가 돼서 기라성 같은 금융기관이 막 부도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랑은 지금은 틀립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버블이 있던 게 약간 꺼지는 단계고 경기 침체가 와도 그게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끝날 테니까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금융기관에 전반적으로 그 재무 구조가 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랑은 상황이 틀려서 녹아내리는 그런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경기 침체가 없으면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처럼 경기 침체가 없으면 바닥을 찍고 주가가 조금 나이스하게 반등을 할 것 같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계속 시달리면 기업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주가가 뭐 혼조세 내지 뭐 보합권 뭐 이런 그 상황을 뭐 한 두세 분기는 보일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정말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워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불안한 시기에 사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조금 객관화되고 좀 차분해지죠. 네, 교수님 의견 늘 경청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